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얼마 전에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인제 스피디움에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딱 2세션만 주행했어요. 한 세션이라고 하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정해진 시간에 20분간 서킷 주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분이 언뜻 보기에 짧은 것 같지만 실제로 20분을 풀 페이스로 주행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레이싱을 한다고 하면 차만 좋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원G가 넘는 횡가 속도를 온몸으로 버텨내야 하고 초집중해서 타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디맨딩합니다. 20분 타고 나면 땀에 쩔어 있어요. 다른 스포츠의 경우에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모터 스포츠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한계 주행을 지속하면 자동차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별다른 튜닝 없이 20분 한계 주행을 버틸 수 있는 차는 흔치 않을 거예요. 한참 달리다 보면 엔진오일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브레이크의 연용량이 낮아서 어느 순간 브레이크가 밀리기 시작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반면 벨로스터 N은 아무런 튜닝 없이 순정 상태로 타도 20분을 잘 버티더라고요. 벨로스터 N을 타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지는 참 신기한 차입니다. 아무튼 요즘 제가 프로레이서가 운영하는 레이싱 스쿨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론 수업부터 레이싱 시뮬레이션 그리고 서킷 주행까지 다방면에서 친절하게 지도를 해주셔서 아주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날은 코칭 받기 전에 주행한 것이라 당연히 라인을 엉망으로 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잘 하지 못한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서 분석하고 개선할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토대로 다음번 서킷 주행 때에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랄한 자아 비판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입구를 나서자마자 있는 헤어핀을 최대한 큰 반경으로 돌고 싶은 마음에 실선을 밟고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실선을 넘어가지 않고 진입하는 것이 좋겠죠? 라이센스 교육 내용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헤어핀은 말 그대로 머리에 꼽는 핀처럼 이렇게 U자로 꺾인 급격한 코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충분히 감속해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코너의 경우 코스의 넓은 폭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대략 이런 모양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코너에서 코스 왼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진입하고 코너 중간에서는 코스의 가장 오른쪽에 붙었다가 코너를 빠져나오면서 다시 왼쪽 끝까지 붙는다면 이렇게 회전 반경을 크게 만들 수 있겠죠. 회전 반경이 클수록 코너를 빠른 속도로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유턴을 할 때와 고속도로의 완만한 코너를 돌 때 속도 차이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전 반경을 크게 가져가려면 안쪽 연석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석이라고 하는 건 코너 안쪽이나 바깥쪽에 시멘트로 만들어진 블럭 위에 페인트를 칠해놓은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안쪽 연석을 밟고 지나가는 부분을 코너의 정점이라는 의미에서 에이펙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클리핑 포인트 또는 CP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코너마다 연석의 모양과 높이가 조금씩 다른데요. 높은 연석을 밟으면 차가 살짝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벨로스터 N의 경우 이 정도로는 차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밟아도 괜찮습니다. 헤어핀 전 에이펙스는 제대로 찍었는데 스티어링이 정렬된 상태로 확실하게 브레이킹을 하고 헤어핀으로 진입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급해서 미리 방향을 틀어서 코너에 일찍 진입한 것을 볼 수 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코너에서의 속도가 느릴수록 정점을 늦게 찍는 편이 유리합니다. 탈출할 때 더 빠르게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말로 하는 건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지겠죠. 640m의 직선주로가 끝나고 시작되는 고속 코너. 3개의 코너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의 큰 코너처럼 돌아나가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위성사진으로 보면 그래도 어떻게 공략하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 머릿속에 잡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주행해보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직선주로가 끝날 때쯤 속도가 시속 200km 가까이 되는데 직선 구간이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고속 코너 시작 지점부터 4.8%의 경사도를 가진 내리막이라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코너 구간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코너의 모양과 특징을 전부 외우고 타야겠지만 그래도 코너 직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시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한테는 까다롭게 느껴지는 코너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직선주로가 끝나기 약 100m 전부터 브레이킹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일찍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완만한 코너에 맞춰서 차의 방향을 살짝 틀어서 스티어링이 정렬된 상태로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면 브레이킹을 훨씬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감속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제가 처음에 탔던 라인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수정된 라인의 가장 큰 차이는 브레이킹 시작 시점입니다. 코너 중반부터 후반까지의 속도는 두 라인 모두 비슷한데 감속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룸으로써 평균 속도를 조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바퀴가 정렬된 상태로 제동을 하기 때문에 앞바퀴가 돌아간 상태에서 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짧고 굵게 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단 하나의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적의 라인은 자동차의 특성이나 날씨, 노면 상태, 주변 차량과 같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짚은 부분들 말고 또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테니까 그건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타는 분들에게는 별것 아닌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처음 입문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계토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